소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 건강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노후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보통 생각을 뒤엎는 노후의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젊을 때보다 더 정력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인생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목적이 있는 삶,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고동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남성 4명 중 1명이,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글의 상당 부분은 2010년 초반의 것들인데 그 이유는 당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었고 그때의 상황이 현재 우리 은퇴자들의 처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저자의 말이야. 일부는 은퇴가 아닌 대비의 시간이라고 해. 직장에서 취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절대 건물인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하네. 특별히 지역 주민이나 여성들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중도에 끊지 말아라.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무조건 꾹 경청하라는 것. 상대방의 의견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이야. 회사 시절의 무용담은 덜먹이지 말라는 것.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 정치나 경제 이슈는 대화 주제로는 건물이라는 것. 일본에는 은퇴 라이프 플랜 다이어리가 있는데 노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넣어서 책의 형태로 만드는 다이어리라고 해. 내용은 나의 역사와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상황, 그리고 일과 보람, 나의 가족에 관한 것이라고 하네.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10년간 몰두하라는 말. 일본 초고령화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1차 베이비붐 세대, 이른바 단카이 세대라는 것, 1947년부터 1949년까지의 사람들, 황금의 10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행동 강령이라고 해. 과거 직장의 인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 재취업을 할 때 임금 하락을 설파하지 말라는 것. 한 분야에 긴 시간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야 고령자 산업이 떤다는 것. 단사리 운동을 말하네. 일상에서 필요 없는 것은 끊고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는 것. 결국 물건에 대한 집착과 이별하라는 것이야. 이런저런 핑계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추억에 얽매인 과거 집착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버리라는 것. 이분은 100세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유용한 시니어가 되라는 것이야.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의 소유자, 밝고 활기 넘치는 사람, 유연성,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서 눈치가 빠른 사람,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젊고 활동적인 프로덕티브 에이징이 되라고 하네. 오래 일하려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라는데 전문 분야를 하나나 2가지로 압축하고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커리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둥지를 틀라고 해. 평생 현역 인간형의 3가지 필수 조건은 인간관계 구축력, 나이를 변명이나 구실로 삼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슬로우 창업이 있네. 긴 노후 생활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업을 말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의 접점에서 찾는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일본의 65세 인구의 70%가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묻고 있네. 당신은 은퇴 부자인가? 은퇴 빈민인가? 자신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서 특별히 책과 만남을 가시라고 하는데, 은퇴 준비는 50부터 더 멀리 봐야 더 잘 산다는 것이지, 노후를 좀 위협하는 적은 줄어드는 연금, 안 팔리는 집, 간병비 증가, 의료부담 증가, 쉽지 않은 재취업, 챙겨야 할 무직 자녀. 결국 돈과 건강이지. 4부는 관계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에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라고. 용도별 파트너십이 있다고 하네. 제3의 인간관계는 교양 파트너, 전문가 그룹 파트너, 식사 파트너, 그룹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임에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는 얕으면서도 담백한 인간관계가 답이라고 해. 걱정 없는 나홀로 노후를 위해서 행동 강령이 있는데, 돈, 장기 수입원과 노후 자금 확보가 열쇠라는 것, 혼자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될지, 은퇴 후에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집에서 홀로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적 안전망은 먼 친구보다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먼저 인사하고, 쇼핑은 조금 비싸더라도 인근 상점가에서, 그리고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 건강은 장기 입원이 안 되도록 잘 챙기라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면 더욱 좋겠지. 주거, 나홀로 노후도 임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건물 고를 때에는 가족 아파트가 좋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교외 거주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 인프라 친구는 서바이벌 친구라고 하네. 혼자 사는 세대가 30%, 고령화율이 28%에 달하는 일본에서 인프라 친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것. 그래서 피난 도우미, 생활 도우미, 힐링 도우미, 정보 도우미 등이 있네.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로 돌아가는 시니어들도 많다는 것. 혼자 지내는 힘이야말로 은퇴 후에 충실하게 노후를 사는 힘. 이 고동력은 5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야. 고동력 연마법. 나홀로 여행하기, 낯선 전시회나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그리고 자서전 쓰기. 집에서도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해라. 5부는 일상생활.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취미생활. 직장에 다닐 때부터 취미 모임에 참석하고, 특별히 취미 모임에서 인간관계는 절대 수평관계라야 한다는 것. 동호인들에게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당장 가능한 취미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취미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취미생활에도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가 있어. 일상을 행복하게 하려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라는 것. 옷차림부터 달라진다는 것. 외모는 물론 계절 감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오늘 할 일은 전날 밤에 하라고 해. 눈을 뜨면 바로 하루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집안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자신의 취약점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긍정적으로 마음 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현역 생활의 직함을 드러내는 것은 건물이니까 특별히 예전의 영광을 덜추지 말라는 것.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라. 현재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라는 것. 돈, 일,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도 뒤집으라고 해. 바보의 벽의 저자인 묘로 교수는 노후 준비 역발상이라고
돈과 일과 건강에 대해서 말했네. 돈은 노후저축은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돈은 수단일 뿐 필요한 곳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다. 일에 관해서도 회사 너무 오래 다니지 마라. 직위는 잠시 빌린 것. 정년퇴직과 동시에 일도 사라진다는 것. 건강해지려면 몸을 더 쓰라. 손작업이 좋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다. 나이 든 만큼 몸이 노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만의 취미, 여행을 하라는 것,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고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고 특별히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나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라는 것. 5가지 필수 통장이 있네. 취미, 교양, 건강, 친구, 돈. 일상의 즐거움이 노후 행복의 열쇠이고 보람된 노후 사회활동을 위한 지식 때문에 교양도 필요하다는 것. 건강은 필수 전제 조건이고 일과 무관하게 사적 인맥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노후 계획에 맞춘 저축 계획도 있어야 한다는 것. 정신과 전문의사인 와다 히데키 원장에 의하면 마음의 노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두엽이 퇴화되는 것, 세로토닌 분비량이 부족해지는 것, 뇌혈관의 동맥경화, 그리고 획일화된 생활 방식이라고 해. 매일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읽고 똑같은 코스로 산책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만나면 겉보기에는 스트레스가 없는 이런 좋은 생활 같은데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일상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게 한다는 것이야. 전두엽을 자극하려면 입력보다는 출력, 그래서 읽기보다 쓰기, 그리고 일탈이라고 해.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라는 것. 익숙한 일상에서 떠나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전두엽을 자극하라는 것이야. 마음의 나이를 결정짓는 전두엽의 퇴화 예방을 하는 처방전은 출력과 일탈.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